저희 홍순래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에 관한 꿈의 태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임 여건에서 태몽으로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해는 장차 태아가 성취할 업적, 권세, 사업 등을 상징하며 아주 좋은 태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 태몽의 실증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서 꿈의 몽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에 관한 일반적인 꿈의 몽 및 실증 사례는 지난 시간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전태인 열사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해가 가슴에 부딪혀서 많은 조각으로 쪼개진 꿈이다. 원래 태몽 표상에서 이렇게 많은 조각으로 쪼개지거나 갈라지는 꿈이 좋지가 않습니다. 꿈에 밤중에 해가 뜨더랍니다. 그래서 왜 밤중에 달이 떠야 되는데 해가 뜨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해가 차차 막 곁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냥 해가 탁 내 가슴에 부딪혔는데 산산조각으로 깨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신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가슴은 쪼개져서 벌써 사방으로 흩어졌다. 저 앞산을 봐라. 그랬더니 앞산이 뭔가 번쩍번쩍하는 해가 가슴에 부딪혀서 수많은 조각으로 쪼개진 것이 저렇게 흩어져서 온 고을을 밝힐 거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의 태몽 꿈이 되겠습니다. 해가 가슴에 부딪혀서 많은 조각으로 쪼개진 태몽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노동운동에 횃불을 들게 될 것을 꿈으로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쪼개져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온 고을을 밝혔듯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우리나라 도처의 노동 현장에 노동운동의 횃불을 밝히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김하원 씨의 글을 인용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해가 품속으로 뛰어든 꿈이다. 어머니께서 머리 위로 해가 계속 따라다니더니 갑자기 품속으로 뛰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깼는데 아들 같다고 했는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해 태몽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의 태몽으로 딸을 낳은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태양이 솟아올라 가슴에 안기는 꿈, 고 앙드레 김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할 무렵에 바다에서 큰 태양이 솟아올라 자신의 가슴에 턱 하고 안기는 태몽을 꿨다고 합니다. 이름을 널리 떨친 인생길이 펼쳐졌습니다. 자, 네 번째로 태양이 품에 떨어진 꿈이다. 소유진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부친이 꿈을 꿨는데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태양이 자신의 품으로 뚝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양의 태몽 표상이니 태양은 만물을 비추어주는 빛나는 존재로 하나밖에 없기에 임금 등을 상징하고 있으면서 알 수 있듯이 장차 커다란 인물이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 꿈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아들의 표상이지만 이처럼 딸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자이지만 남성적인 활달한 성품을 지니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에는 소유진 씨가 더 이름이 낯섰는데 신랑인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이렇게 음식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둥근 해가 떠오르는 꿈이다. 메리츠 증권의 김기범 사장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어릴 때부터 긍정적이고 자신감에 넘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태몽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람의 아기에게 태양광선이 비추어 내리는 꿈이다. 태몽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선이 비춰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서서 부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꿈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미스코리아에 당선됐을 때 문득 태몽이 생각나셨다고 한다. 예, 미스코리아 출신 영화배우 염정아 씨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태몽 꿈의 예지대로 한 줄기 태양광선이 아기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예, 해에 관한 태몽으로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근대의 정치가인 몽양 여운형도 그의 어머니가 태양이 이글거리는 꿈을 꾸고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가 몽양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예, 이강년도 어머니 태몽에 태양을 삼키는 꿈을 꿨기 때문에 아명을 양출이라고 하였답니다. 예, 이렇게 태양을 삼키거나 산을 삼키거나 바닷물을 들이마시거나 이러한 꿈들이 커다란 스케일, 커다란 능력을 지닌 인물을 낳게 될 태몽이라 하겠습니다. 예, 태양이 입속으로 들어온 꿈이다. 조선조 맹사성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전하는 말로 맹사성의 생가가 고려 때 최영 장군이 살던 곳이라고 한다. 최영은 자신의 집을 친구인 맹유에게 물려주었는데 맹유에게는 맹이도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젊은 시절에 개성에 올라가서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집에 왔더니 부친은 멀쩡하고 다짜고짜로 새색시의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였죠. 알고 봤더니 새 며느리가 어느 날 태양이 자신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놀라 깬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훌륭한 인물을 낳을 태몽이라고 여겨서 개성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거짓말을 해서 불러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태어난 인물이 맹사성이 되는 거죠. 그 뒤에 공교롭게도 맹사성은 최영의 손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조인규의 태몽도 해가 품 안으로 드는 태몽이었습니다. 이런 태양의 태몽이었으니까 태어나면서 영특하였으며 자라서 공부를 시작하자 문의를 대략 통하였다. 예, 한자가 요 의자를 쓰겠습니다. 문장의 이치를 알게 되는, 국가에서 재주 있는 자제를 뽑아서 가르쳤는데 몽고를 배웠는데 처음에 잘 못했는데 나중에 이름을 떨치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태몽에 참 해가 품 안으로 들어온 태몽이었으니까 참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꿈의 예지상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기미의 태몽도 꿈에 해가 들어오는 태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꿈에 하늘이 찬란하게 붉고 해가 붉은 햇무리를 띠고 꿈속으로 들어와 보였다. 곧 임신해서 이를 낳으니 얼굴이 크고 의젓하며 일찍부터 큰 뜻이 있었다. 예, 이렇게 해의 태몽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별의 태몽이라도 돼야 되는데, 예, 말씀드렸지만 저는 빨간 열매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 맺는 인생길이 펼쳐진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측 하단에 제 모습이 이렇게 나온 것도 모르고 녹화를 했네요. 자, 상공유사로 유명한 일연의 태몽도 태양이 몸을 비추는 꿈이었습니다. 일연의 어머니 꿈에 태양이 사흘밤이나 부인의 몸을 비췄다고 합니다. 태모수, 유아, 신화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도 햇빛이 비치는 꿈으로 낳은 아이가 바로 주몽이 되겠습니다. 일연의 처음 이름은 견명인 바 광명을 보았다. 광명의 상징인 태양을 꿈에 보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둥근 해를 품에 안은 태몽이다. 예, 성종의 어머니는 임금이 될 아기를 낳았고 똑같은 태몽을 꾼 어떤 사람은 일본의 일련 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사명대사가 해를 따주었다는 소년에 관한 태몽으로 사명대사와 맞먹는 능력의 협조자가 나타나 그 소년에게 명예와 권리를 이양해 줄 것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야유라 보기가 태양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말을 토템으로 하는 시족과 소를 토템으로 하는 시족으로 거란족이 이루어졌는데, 전자는 야율씨로 후자는 소씨로 불렸으며 상호 혼인으로 결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유라 복이란 말시족 출신으로 아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후일 지어낸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그의 어머니가 태양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유라 보기가 영웅이 되는 것은 당연시한 거죠. 김모동 교수의 중앙유라시아 역사 기행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에 관한 태몽의 꿈해몽으로 해를 본 태몽은 태아가 장차 성취시킬 업적, 권세, 사업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온 천하를 비추듯이 그러한 영향력을 떨치게 되는 큰 인물이 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해를 받은 태몽은 최대의 권리나 명예를 얻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꿈의 경우에 있어서 큰 권리나 작품, 사업체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황급빛 태양이 사람의 얼굴로 변해서 방긋거리는 태몽을 꾸면 태아가 장차 큰 인물이 되겠죠. 또 지평선 너머에서 해와 달이 떠오른 태몽을 꾸면 장차 태아가 외국에서 출세하게 됨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붕마루에 떨어져서 구르는 것을 본 태몽으로 장차 위대한 작품이나 연구 성과 등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낼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을 손으로 따거나 만지는 꿈은 권세를 누릴 아들을 낳거나 큰 부자가 될 인물을 낳게 되겠습니다. 해가 강에서 떠오르는 것을 본 후에 다시 중천에 떠있는 해를 보게 되는 태몽이라면 태아가 장차 모자와 이별하게 되지만 성공한 후에 다시 상봉하게 됨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해나 달이 떠있는 것을 보는 태몽은 태아가 장차 두 가지 권세나 이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형제가 있어서 같은 세력을 갖게 됨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해가 맞붙어서 보인 태몽을 꾸면 쌍둥이를 낳거나 태어난 아이가 두 개의 사업을 동시에 성취하게 되겠습니다. 삼켜버린 해를 토하려다가 토하지 못한 태몽을 꾸면 태아가 장차 어떤 일이 있어도 유산되지 않고 출생함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낙태시키려고 간장을 마시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랬는데 하늘의 뜻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출산하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해를 치마폭에 받은 태몽은 태아가 장차 국가나 사회적인 권세, 사업체, 학문적이나 종교적인 성과를 얻게 됨을 예지한다. 해를 손으로 따가진 태몽은 태아가 장차 크게는 국가의 권세나 작게는 사회적인 기업체를 운영할 권리가 부여됨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속의 해에 관한 태몽을 살펴보겠습니다. 꿈에 해가 보이면 아들을 낳고 달을 보면 딸을 낳는다. 꿈에 해가 품속에 들면 아들을 얻고 달이면 딸을 얻는다. 꿈에 해와 달을 보면 뱃속에 아이가 커서 성공한다. 꿈에 해나 달을 삼키면 아들을 낳는다. 꿈에 1월을 안으면 큰 자식을 낳는다. 꿈에 1월이 합쳐지면 아들을 낳는다. 살펴봤지만 태몽으로 해의 태몽은 보통 아들이지만 딸을 낳았을 경우에 큰 인물의 여성으로 훌륭한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여아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의 몽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